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뉴스 87회 진행을 맡은 앵커 김분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스스로를 체근하고 고단한 길을 나서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겠죠? 지난 1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생존을 위해 과감하게 비대면 자동화 인증 시스템 등 초연결적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나요? 이제껏 함께했던 생활 속 관행들이 아니어도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또 한 번 변화의 가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새롭게 헤쳐나갈 유전자를 남깁니다. 각자의 변화 속 그 너머를 향해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우리 동네 뉴스 8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동 에코시티 인근 백석 저수지를 아시나요? 자연을 즐기기 좋은 곳 중 하나인 백석 저수지를 조재익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백석저수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백석저수지의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변에는 볼거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을 생태공원처럼 이렇게 바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현재 백석저수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가 굉장히 공기도 좋고 송천동이 건지산을 비롯해서 오송제 여러 가지 입지 조건 좋은데 특히 이 백석호가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여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렇게 호수가 큰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생태 환경을 살리면서 공원화 시킨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끔 우화동에서 조금 가면 아중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도 잘 해놨습니다.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가끔 산책도 가는데 거기는 그 호수 위로 데크를 놓아가지고 시민들이 산책하기 딱 좋게끔 인위적인 부분이 좀 있고 여기 백석 호수보다는 좀 작아요. 그런데 여기 저도 처음 오늘 왔는데 생태가 굉장히 잘 지금 자연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보니까 벌써 여러 가지 이제 건물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업적으로 된다면 여기가 자연 생태가 이제 파괴가 좀 될 것 같고 조금 이게 유지가 돼서 이 송천동 이 백석 호수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민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백석저수지에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주변을 둘러보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제 평일에는 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치여 살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해서 이런 곳들을 이제 찾아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찾게 된 이 백석저수지인데 고요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풍경도 워낙 광활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곳 백석저수지 주변을 둘러보고 이곳을 둘러보시는 시민분들의 생각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곳 백석저수지에 처음 와봤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곳의 환경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 그리고 전주시 농어촌공사까지 행정 단위가 나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좋은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평화일동 덕정로 3길에 주민 공유 공간 평화100년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은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중 하나로 공유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 평화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과 지역 사회에서 뭐를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을 좀 만들어서 이 공유공간 내에서 지역 내에 있는 의제, 지역의 문제점들을 지역 주민 스스로 발굴을 해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생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봉사단체 모임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회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각가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직 지금 조성 사업이 100% 다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100% 마무리가 되면 지역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복지관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서로 성장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 완주 마을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완두콩이 100호를 맞았습니다. 100호 특집으로 완두콩과의 인연이 있었던 주민들을 다시 만나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우리 동네 TV팀도 그 특별한 인연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온지 도티흥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름 개명돼서 문지현입니다. 저는 지금 2016년도에 저는 그때 완두콩에서 이제 인터뷰도 했었고, 그때는 저는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때 집에만 있었고 몸에 건강 위해서 관리 좀 했어요. 그동안 집에서 주부하고 이제 저는 공부도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체험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요리사도 배웠고 여러 가지 저는 배우는 방법 찾았는데 저는 이제 베트남어 통역 요원이 이제 필요해서 저는 그 한국어, 베트남어랑 한국어 이제 번역으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자격증을 적극적으로 제가 좀 공부했어요. 그동안 제가 체험 지도사도 공부했었고 이제 통역 요원 지금 현재까지 공부했었고 이제 자격까지 다 성공했어요. 베트남 가족을 보내도 좋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가족에서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다 가족을 보여주니까 저는 그런 모습은 저 너무 기뻤고 저는 더 열심히 해서 TV 나오게 엄마 아빠 보여주는 모습을 하고 싶어요. 한국 와서 이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통역 요원은 다 했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좋은 사람으로 아이들 체험 지도자 아니면 아이들 상담 아니면 아이들 이제
이야기 도와, 문화 그런 것들 저는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제 그 다문화 가정 부분들 힘든 부분 많아요. 저 보니까 그런 가정에서 제가 가서 상담해주고 싶고 그 가정은 어려운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네, 지금 코로나 속에서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요. 근데 저도 지금 베트남 못 가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건강하고 저는 이제 코로나 안전되면 제가 베트남 가서 엄마 아빠 뵙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살다 보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도움 많이 받았어요. 처음 오니까 내 인생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살다 보면 지금 14년째 되니까 너무 좋고 이제 저는 완주군에서 좀 일도 하고 너무 기쁘고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이제 완주국민으로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이 있던 공간을 비추어주는 시간 전주 미래유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래유산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나원종 기자 현장에 나와 계시죠? 저는 지금 다가동 완산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완산교에서 전라가민까지 거리를 양령시 거리라고 합니다. 양령시 거리는 전주 미래유산 제26호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한번 사드락사드락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 양령시 거리인데요. 한약방뿐만 아니라 약재상 또 기념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양령시 거리를 옛날에는 약전거리라고 했는데 약전거리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한약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비석이 있군요. 양령시 거리를 예전에는 약전거리라고 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 정류장 옆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지방관청이 개입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전주는 전라가명, 즉 호남의 행정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과 특산물, 약재들이 풍성하게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번 시장에 모이면 5,000명 정도의 판매상이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을 이뤘습니다. 길가에 한약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름을 약전거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 양령시 거리는 대구를 알아주는데 1930년대 이 전주 양령시가 대구 양령시 거래액의 20%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령시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액이 전주시 1년 예산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43년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 50년 후인 1999년 9월에 다시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양령시 거리는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양령시 거리는 그때의 영광을 그나마 비춰줄 수 있는 한약방과 약재상들 또 비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양령시 거리. 전주시는 이렇게 100년 후에도 물려줄 만한 근현대의 전통적인 삶을 해마다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의 도시 천년 전주, 전주시 양령시 거리가 근처의 외등의 거리와 차이나 거리, 또 구미슬 거리와 함께 전주의 전통과 문화를 한층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나원종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마을신문 읽어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삼례 공동체 마을신문인 삼례 사람들입니다. 삼례 사람들 2021년 1월호를 한번 만나보시죠. 2021년은 삼례 사람들이 창간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삼례 사람들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제법 걸음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하지만 아직 열악한 재정과 부족한 인력으로 죄의 역할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작은 신문이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삼터인 삼례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지역으로 가꿀 꿈을 꾸고 이야기할 권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삼례 사람들은 지역 주민 스스로의 판단을 통한 참여의식을 개발해도 일조할 사명이 있죠. 2021년 삼례 사람들이 소초를 드리지만 성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모든 삼례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네, 방금은 시평 독주왕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삼례가 새해 들어 제3기 삼례 주민자치위원회에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삼례 사람들 강변구 편집장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강변구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변구 삼례 사람들 편집장입니다. 올해 삼례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는데 위촉 방식이 새로워졌다고 하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25명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10명, 30대 청년 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진영으로 일단 포함이 됐고요. 기존에는 지역단체 추천을 받아서 지역 내에서 위촉을 했으나 이번에는 개인이 직접 자치위원회에 응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인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세대가 선정되었고 이전에는 지역 단체의 추천을 받았지만 개인이 직접 자치위원을 응모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군요. 끝으로 삼례 주민자치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삼례라는 지역은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과 상업구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동학, 비비정, 삼례문화예술촌 등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가 풍부합니다. 다양한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례의 공동체 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제3기 삼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역할을 고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례 사람들의 활약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변구 삼례 사람들 편집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삼례 진달래학교에서 그림 동화책 출간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교육부 성인 문해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지면을 보니 그림 동화책 수업을 받았던 유환순 할머니는 살면서 글을 읽고 쓸 수 없고 늘 자신이 없어 조마조마하셨다고 하는데요.
완주에서 그림 동화책 수업을 통해 글과 그림을 배우며 작년 10월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이야기로 세상을 읽을 수 있고 그림을 그리고 하니 재미있다고 하셨네요. 전소순 할머니는 진달래 학교를 친한 친구가 소개해 주면서 인연이 되었다고 하네요. 글과 그림을 배울 수 있어 시도 쓰고 편지도 쓰고 그림도 많이 그려서 이제는 부족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2021년 1월의 삼례 사람들 신문이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됐던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하 전주 의료사협이 드디어 자체 건물에 입주해 지역 자산화의 한 모범 사례를 창출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김강수입니다. 오늘은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 위치한 전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새 건물에 나왔습니다. 이홍락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지금까지는 협동조합이 경제 주체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있었던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넓어졌잖아요. 작년에 그 행안부에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자산화 사업을 장려하는 그런 그 계획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해서 일단 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그 일부 그 융자를 해주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이 말하자면 전에는 어떻게 은행 같은 데서 융자를 해주는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행안부 사업을 일단 출발점으로 해서 용기를 내어서 건물을 매입하기로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 혼자만이 쓰는 게 아니고 전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사실은 이제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융자 형태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일단 갚아 나가야 할 거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출자금을 많이 이렇게 내주시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 증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출자 운동, 증자 운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뉴스 87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채널 1번과 유튜브 우리 동네 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앵커 김분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